자,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오는 거 좋아요. 근데 자, 얘를 클릭했을 때 꺼지는 걸로 착각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고객이 이 팝업 창을 클릭을 하니까 나는 여기를 그냥 내용을 보려고 드래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팝업을 열었는데 고객이 아이디를 입력하려고 클릭했는데 꺼져버렸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 이벤트 버블링 현상 때문에 지금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녀석까지 전파가 되는 거지. 얘를 클릭했지만 각각 이제 우리가 팝업 컨텐츠 부분이라는 걸 클릭을 했지만 어디까지 전파가 돼서 요 팝업 2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까지 전파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클릭했을 때 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콘솔 로그 했을 때 여기다가 클릭돼서 써볼까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뭐 얘를 클릭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얘란 말이에요. 컨텐츠. 그럼 컨텐츠 부분 클릭했는데 클릭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왜요? 이벤트 버블링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 바꿀게요. 코드 좀 수정을 해볼 건데 지금 팝업 컨텐츠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팝업 1의 컨텐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좀 네, 이 문제를 조금 하고 코드를 조금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팝업이라고 했긴 했는데 그냥 팝업 2라고 쓸게요. 팝업 2 팝업 2에 팝업 이렇게 써야죠. 팝업 2의 컨텐츠다 라고 로그인 팝업 헤드 이거는 그대로 냅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코드가 깨질 거예요. 요 녀석 때문에 실행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팝업 1의 컨텐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줄게요. 나머지는 아마 여기도 지금 팝업 컨텐츠 이 부분도 팝업 1 컨텐츠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btn 클로즈도 있잖아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도 그렇고 btn 클로즈가 동일하게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btn 클로즈 이름을 하나 더 부여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더 부여할까요? 그러면 그냥 원래 이렇게 하면 이름을 다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렇게 쓰는 김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팝업 1에 뒤에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름 짓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도 팝업 1 여기도 팝업 1 써줘야 되니까 조금 애매하다랄까.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쓰고 팝업 1에 btn 클로즈를 하고 사실 얘는 그냥 btn 클로즈라고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식별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이름 짓는 게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btn 클로즈로 냅둡시다. 굳이 건들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팝업 btn 클로즈라고 그냥 쓸게요. 어차피 팝업이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만 컨텐츠랑 이 녀석들만 이렇게 냅두도록 할게요. 팝업 1 컨텐츠, 팝업 2 컨텐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팝업 btn 클로즈 얘는 됐고 btn 클로즈는 크게 건들 필요 없겠죠? 왜냐면 얘를 건드렸다가는 다 수정해둬야 되니까 컨텐츠 부분만 좀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팝업 1의 컨텐츠 팝업 1 컨텐츠. 자, 내용물 한번 잠깐 볼게요. 다시 팝업 1의 컨텐츠 맞죠? 자, 근데 이게 안 나오네요? 그쵸. 뒤에 팝업 1, 2 이렇게 됐고 지금 어디가 수정이 덜 됐죠? 로그인 팝업, 여기다. 얘죠. 근데 얘는 로그인 팝업 컨텐츠라고 안 하고 팝업 2 컨텐츠로 바꾸군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팝업 2 컨텐츠라고 쓸게요. 팝업 2 컨텐츠.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쓰자. 로그인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얀색 화면을 담당하는 녀석이 요 녀석이 지금 이제 공통 부분 이게 배경색이고 얘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 녀석도 이렇게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 뭔가 지금 디자인이 깨졌어요.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팝업 1이라 아까 팝업 컨텐츠였죠? 팝업 컨텐츠라 했을 때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고 얘도 원상복귀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팝업 컨텐츠로 지금 했는데 디자인이 깨진다. 로그인도 다시 볼게요. 뭐야? 로그인 깨졌네? 얘도 원래 팝업 컨텐츠라고 다 바꿔볼게요. 다 잘 나와요. 자, 요걸 지금 디자인을 바꾸니까 조금 깨지네요.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이 기본 이름이 깨져버리니까 이 기본 이름 냅두고 팝업 1 컨텐츠라고 그냥 이것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쉽게 갑시다. 팝업 2 컨텐츠라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이제 서브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메인 이름 식별하기 위한 클래스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이렇게 깨져버리네.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클래스의 팝업으로 시작되면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팝업으로 시작되는 이라 써가지고 지금 이게 1 시작되면서 요 속성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팝업으로 끝나는 팝업이 포함되는이라 쓰면 안 되죠. 얘 때문에 원인은 얘였어. 어떻게 주는 게 좋으려나? 팝업 1로 시작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ASML 추가될 때마다 또 추가되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고 팝업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요거로 끝나는 숫자 자동 입력이 안 되려나?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달러 쓴 다음에 -1로 끝나는 그리고 팝업으로 시작하는 요거까지 할게요. 요거까지 팝업으로 시작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수해서 이게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닌데 이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근데 팝업 1, 팝업 2라고 쓰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디자인이 다 깨져버리네. 얘가 좀 거슬리네요. 디자인은 그냥 원상복귀 시킬게요. 디자인은 원상복귀 시키고 그냥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 코드는 그대로 냅두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건들게요. 자, 어떻게? 자, 지금 우리가 요 선에서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얘 클릭했을 때 요 끄는 부분에서 막아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막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팝업 헤드라고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팝업 바디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일단 팝업 1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뭐 팝업 1이면 팝업 바디, 뭐 팝업 1의 후손이 팝업 바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막는 건 뭐예요? 둘 중 하나죠. 여기다가 2 한 다음에 2점
뭐 스톱 프로파게이션 이거 써가지고 막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요 클릭했을 때 얘가 바디 부분이죠, 그죠? 바디 부분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BG 레드 500을 해볼게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녀석인데, 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렉스그로우는 안 줬나요? 그거는 뭐 이따가 해결할게요. 자, 어쨌든 얘 부분이 이 녀석 부분이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잠깐만요. 2점 스톱 프로파게이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클릭해도 안 꺼지죠, 그죠? 근데 얘 클릭하면 안 꺼지는 건 이제 되는데, 사실 근데 얘를 클릭하면 요건 헤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헤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연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헤드와 바디가 아니라 결국엔 누구? 컨텐츠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팝업 컨텐츠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스톱 프로파게이션 써도 되고, 뭐 써도 된다고요? 리턴 펄스 써도 된다 했죠? 여기다 리턴 펄스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 클릭했을 때 클릭해서 닫힌다, 안 닫히나? 안 닫히죠. 그럼 이제 얘는 버튼을 클릭해야만 닫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팝업 컨텐츠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팝업 쉼표 쓴 다음에 이렇게 써서 팝업 1에 팝업 컨텐츠. 여기서 또 자바스크립트 걸리는구나. 로그인 팝업 컨텐츠를 선택을 하려니까 얘잖아요. 얘. 이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버릴까?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쉼표해서 로그인 팝업 컨텐츠라고 해서,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1의 후손인 로그인 팝업 컨텐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코드가 애매해서 지금 제가 이걸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되긴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어쨌든 클릭해도 안 닫히죠. 자, 로그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죠? 닫기 버튼 눌러야지만 이렇게 클릭이 되게끔 만들어 준 거죠.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요거는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팝업 요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디자인은 지금 팝업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팝업 로그인 팝업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굳이 로그인 팝업이라고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로그인 팝업이라고 붙여서 작업을 해놓은 게 있구나. 그러면 로그인 팝업이라고 팝업 1과 팝업 2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쓸게요. 팝업 1과 팝업 2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코드도 이렇게 제가 바꿨기 때문에 요 코드도 그럼 수정이 다시 가능해졌어요. 팝업 1의 컨텐츠라고 다시 해볼게요. 팝업 1의 컨텐츠. 그 다음에 얘는 팝업 2의 컨텐츠라고 해보겠습니다. 팝업 2의 컨텐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팝업 2의 컨텐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아마 바뀌어야겠죠? 팝업 1의 컨텐츠니까 요 일부분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걸 제가 이렇게 했냐면, 어차피 이제 팝업 컨텐츠니까 팝업 컨텐츠는 똑같잖아요. 근데 요게 가능해지죠.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다가 플러스를 또 쓰는 거. 그러니까 요거 좀 편한 방법을 있다. 나중에 바꿀 겁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뭐 넘겨주냐면 팝업 1에 팝업 1이면 1의 후손이 팝업 1 컨텐츠가 선택이 될 거고, 2 넘기면
이 컨텐츠가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커브 클릭하면 이제 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디자인이 깨졌네요. 이 디자인이 지금 팝업 1뿐만 아니라 팝업 2도 같이 들어가 있나? 아니면 제가 여기 팝업 2 컨텐츠 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얘는 팝업 2 컨텐츠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됐죠?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바꿨냐면 코드가 좀 지저분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됐습니다.